블로그 상위 노출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그 1000개를 쓴다고 해도 블로그가 상위 노출이 되기 정말 어려운데요. 그것은 바로 키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성공지식 백과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챗 GPT를 통해서 알짜배기 키워드를 골라내는 방법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상위 노출이 가능할까요? 바로 남들이 쓰진 않지만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알짜배기 키워드들을 최대한 많이 찾아서 그 키워드들을 가지고 글을 써야 합니다. 근데요, 이 작업이 너무 귀찮아요. 근데 챗 GPT가 나오고 나서 이런 지적 노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가 원하는 조건의 키워드들을 골라서 빼먹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말 혁신입니다, 이건 진짜로. 오늘 영상이 서론이 좀 길었는데 다 이해에 필요한 내용이니까 양해해 주시고 바로 그 키워드들을 챗 GPT를 통해서 찾아내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알짜배기 키워드를 찾으려면 우선 구글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구글 중에서도 저희가 구글 애드 키워드 플래너를 사용할 겁니다. 구글에 가서 이걸 검색을 해주시고요. 여기 있는 이 친구를 클릭해서 들어오면 됩니다. 제가 링크는 더보기란에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들어가서 이제 새 키워드를 찾을 텐데 여기 새 키워드 찾기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를 한국어로 바꿔주세요. 이미 한국어로 설정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시나 안 바뀌어 있다면 한국어로 설정을 해주시고 나라도 대한민국 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언어는 한국어, 지정한 로케이션은 대한민국을 바꿔주시고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나라랑 언어를 타겟할 거면 이 두 개를 바꿔주시면 되는데 아마 주로 지금 제 영상을 보시고 계신 구독자분들이라면은 한국 위주로 타겟을 하실 겁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볼게요. 공기청정기에 대한 글을 제가 쓰고 싶은데 어떤 키워드가 꿀 키워드인지 궁금한 겁니다. 그러면 우선 가장 메인이 되는 공기청정기를 검색했을 때 상위 노출이 되는 웹사이트를 찾아줘야 돼요. 제가 아까 인트로에서 좋은 키워드는 이미 대형 블로거들이 꽉 잡고 있다고 했잖아요. 맞는 말인데 저희는 거기서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 나와 있는 블로그들보다 더 좋은 글을 쓰고 더 많은 키워드를 써서 상위 노출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벤치마킹 해야 됩니다. 쭉 내려가서 뭐 이렇게 G마켓, 다이슨 얘네들은 기업이니까 넘어가시고요. 저희는 블로그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블로그나 웹사이트 같네요. 이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 추천 가정용. 네, 딱 봐도 블로그죠? 이건 블로그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쭉 봐요. 챗 GPT가 나오기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 글을 쭉 보면서 키워드를 보는 겁니다. 가성비 공기청정기, 필수 가전 공기청정기 이런 식으로 어떤 키워드를 이 블로그가 썼는지 보고 그것을 토대로 저희만의 키워드 리스트를 만들어서 다시 글을 쓰는 방식을 블로그를 할 때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저희가 챗 GPT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다양한 키워드를 바로 알아낼 수 있고요. 이 링크를 복사를 하셔서 키워드 플래너를 가서 웹사이트로 씌워 눌러주시고 이 키워드를 복사를 합니다. 전체 사용할 거냐 혹은 이 페이지만 사용할 거냐가 나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이트마다 다르거든요. 이 블로그 같은 경우는 공기청정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전용품, 건강용품, 생활용품도 취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체 사용을 했을 때 키워드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블로그처럼 여러 가지 용품 추천하는 블로그를 키우고 싶다 하면은 이 전체 사이트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 내 블로그는 공기청정기만 사용할 거다 하면은 이 블로그 페이지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이그젬플에서는 요 페이지만 사용하는 걸로 우선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보게 하면은 방금 그 글에 대한 키워드가 쭉 나와요. 총 124개가 나오죠. 이걸 우선 엑셀로 다운을 받아줄 건데 어떻게 다운을 받냐? 오른쪽 위에 키워드 아이디어 다운로드를 눌러주시고 여기 CSV 이걸로 다운을 눌러줍니다. 구글 시트로 다운을 받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보여드릴 방법은 엑셀을 활용해서 보여드릴 방법이기 때문에 CSV를 다운을 받아주시고요. 아까 다운받으신 엑셀을 키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저희가 할 거는 이 키워드들 중에서 이 웹사이트가 쓰지 않은 키워드를 찾아낼 겁니다. 그냥 알아낼 수는 없고요. 챗 GPT를 사용해서 알아낼 건데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챗 GPT를 가줍니다. 저희가 공기청정기에 대한 제품을 하고 있으니까 물어볼 때 이 공기청정기에 대한 리스트에서 공기청정기 제품이나 카테고리가 빠진 게 있으면 알려줘 하고 리스트를 붙여넣기 해서 물어볼 겁니다. 주의하실 게 있는데 이거를 물어볼 때 원래는 프롬프트 진이가 켜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 영상을 잘 따라 하셨으면은 이게 켜 있을 텐데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됩니다. 저희가 필요한 건 영어가 아니고 한글이기 때문에 이거를 끄고 물어봐 주시면은 챗GPT가 대답을 전 이미 물어봤었고요. 물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런 식으로 밑에 빠져있는 키워드들이 나옵니다.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다시 키워드 플래너로 돌아가 줍니다. 자, 키워드 플래너로 돌아와서 방금 복사해온 키워드를 붙여 넣습니다. 아까는 웹사이트로 붙여 넣었잖아요. 그거는 웹사이트에서 어떤 키워드를 썼는지 알고 싶어서 한 거고 지금은 이 키워드를 베이스로 더 많은 키워드를 알아내기 위해서 키워드 시작으로 키워드를 찾습니다. 여기 이제 10개 키워드 한도에 도달했다고 나오는데 1, 2, 3, 4, 5, 6, 7, 8, 9, 10 딱 10개니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결과 보기를 누르면 방금 키워드를 베이스로 한 키워드를 쭉 나옵니다. 요거를 다시 한번 CSV로 다운을 받아 주시고요. 자, 여기서 키워드들을
전부 다 복사를 해서 원래 엑셀에다가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원래 129개였던 키워드가 177개까지 늘어났고요. 어떤 키워드를 여러분이 타겟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훨씬 더 많이 늘어날 때도 있으니까 그걸 한번 직접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필요 없는 걸 몇 개 지워줘야 되는데 첫 번째랑 두 번째는 필요가 없습니다. 지워주시고요. 커런시도 필요가 없습니다. 지워주시고 가운데 보면은 이 컴페티션이라고 있는데 경쟁 강도를 뜻하는데 저희만의 경쟁 강도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이거 역시 필요 없습니다.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F 이후로 다 필요가 없습니다. 딱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A부터 F까지 총 6개만 남아 있어야 되고요. 좀 작으니까 늘려서 보기 편하게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왔으면 우선 성공입니다. 조금 더 저희가 구별하기 쉽게 우선 이 이름들을 바꿔줄 건데 영어로 써있는 것보다 한글로 써있는 게 더 이해하기 쉬우니까 키워드라고 바꿔주시고요. 한 달 트래픽으로 바꾸겠습니다. 한 달 트래픽 써주시고 3개월간 변동, C는 3개월간 상승, D는 전년 대비 상승으로 써주고 이 컬럼이랑 F 컬럼은 뭐냐면 이제 구글에 광고를 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광고비가 어떻게 측정이 되냐면은 내가 광고할 때 이만큼의 돈만 쓰겠어 라는 항목이 있고 내가 광고를 할 때 이만큼까지 돈을 쓸 수 있어 라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하한선과 상한선의 개념이고요. 이 왼쪽에 나와 있는 E가 하한선이고 F가 상한선입니다. E 같은 경우 저희가 낮은 광고 단가로 바꿔주시고 F는 높은 광고 단가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조금 더 이 테이블을 이해하기가 쉬워졌죠?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정보들만으로는 어떤 키워드가 꿀 키워드인지 알기는 힘들고요. 저희만의 다른 매트릭스를 추가할 겁니다. 자, 첫 번째 할 거는 피벗 테이블이라는 걸 만들어 줄 건데요. 위에 키워드를 다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다운을 하시면은 모든 게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주시면 얘네들을 가지고 이렇게 피벗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맥을 쓰시면은 컨트롤이 아니고 커맨드 T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주시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노가다로 하나하나 키워드를 보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알짜배기 키워드를 골라내는 여러분만의 엑셀을 만들 겁니다. 다시 제일 밑으로 와가지고요. 여기 파란색을 눌러서 저희가 하나, 둘, 셋, 넷, 5칸을 늘려줍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컬럼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늘어났어요. 자, 첫 번째 만들 컬럼은 평균 광고 단가입니다. 저희가 그냥 높은 광고 단가, 낮은 광고 단가만 보고는 이 키워드에 얼마를 사람들이 쓰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균 광고 단가를 만들 건데 평균을 봐야지만 이 정도 가격으로 광고를 하는 거 보면 적어도 그 가격보다는 돈이 되니까 광고를 하겠구나라는 정보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퀄 사인 해주시고요. 요거는 이 컬럼 플러스 F 컬럼 바로 나누기 2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평균 광고 단가가 나오는데요. 요거를 보고 저희가 조금 더 잘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컬럼 이름도 평균 광고 단가로 바꿔주시고요. 두 번째 만든 컬럼은 그 키워드에 한 달 광고로 들어가는 총 비용을 계산할 겁니다. 음식을 하나 팔아서 20만 원 막 남겨버려도 한 달에 찾는 손님이 한 명밖에 없으면은 돈을 버는 입장에서는 그 음식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한 달에 많은 사람들이 그 키워드를 찾아야지 거기서 돈이 나오니까요. 저희는 한 달에 총 매출을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컬럼은 한 달 트래픽에다가 평균 광고 단가를 곱하기를 해줄 거예요. 컬럼 이름은 한 달 광고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건 어떻게 할 거냐면은 G 컬럼 곱하기 두 번째 한 달 트래픽 컬럼을 곱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달 광고 비용이 쭉 나오죠. 자, 이 액수는 참고로 달러입니다. 15,300원이 아니고 15,300달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결과를 보고 여러분은 각각 키워드에 대한 돈의 흐름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키워드로 글을 써야지 내가 먹을 수 있는 파이가 더 큰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 작은 방 공기청정기는 한 달에 120불밖에 광고 사용료가 안 나갑니다. 사실 여기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파이는 크지가 않은 거죠. 저희는 조금 더 파이가 큰 위쪽 키워드를 노려야지 거기서 저희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을 조금 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컬럼은 3개월 인기라는 컬럼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거는 뭐냐? 3개월 동안 이 키워드가 어느 정도 트렌드를 타고 있는지 혹은 떨어지고 있는지 그걸 알아보는 컬럼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3개월 상승을 뭐랑 곱해줄 거냐면은 평균 광고 단가랑 곱해줄 겁니다. 이렇게 곱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자, 0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그렇게 뭐 3개월 동안 지표에 변화가 없었다는 거고요. 요런 게 이제 에러가 하나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나와서 그래요. 이게 없기 때문인데 요런 거는 저희가 뭐라고 쓸 거냐면은 50%라고 해주도록 합시다. 늘어났는지 줄어드는지 모르니까 그냥 뭐 50%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맞춰줍니다. 자, 다시 볼까요? 자, 웅진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3개월 동안 이 트래픽이 엄청 늘어났어요. 한 달 트래픽 자체는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게 유의미한 의미인지는 여러분이 보시고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컬럼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네 번째 컬럼은 조금 더 이제 긴 텀으로 봤을 때 키워드 인기를 알아볼 건데 3개월간 인기는 저희가 짧은 주기로 그 키워드 인기를 알아보는 거고 이번에 알아볼 컬럼 네 번째는 1년 대비로 그 키워드 인기가 어떻게 트렌드가 되고 있는지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컬럼 4 같은 경우는 이름을 1년 인기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건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은 전년 대비 상승 곱하기 평균 광고 단가를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면 똑같이 3개월처럼 이렇게 에러가 나는 애들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 에러가 나는 이유는 뭐냐? 전년 대비 상승이 없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얘네들도 50%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솔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쭉 나오죠. 자, 결과를 보면은 위에 6개를 제외하고는 거의 뭐 변동이 없어요. 뭐를 뜻하냐? 이 공기청정기라는 키워드가 되게 꾸준한 키워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 블로그 글 상위 노출을 잘 해놓으시면은 꾸준히 수익이 들어올 그런 키워드라는 거예요. 그런 걸 좀 알아보실 수가 있고, 자, 마지막으로 알아볼 5번째 컬럼은 어떤 키워드가 제일 꿀 키워드인지 알아내는 최종 점수입니다. 최종 SEO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컬럼 이름을 SEO 점수라고 바꿔줄 겁니다. 이건 어떻게 계산하느냐?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평균 광고 단가 곱하기 두고 와서 전년 대비 상승 곱하기 한 달 트래픽을 곱해줄 겁니다. 이제 쭉 결과 나오잖아요. 이번 이그젬플 같은 경우는 여러모로 이제 전년 대비 상승이나 3개월간 상승이 꾸준했기 때문에 별로 결과가 많이 안 나오는데, 원래는 이게 거의 다 점수가 다 잡힙니다. 그거를 보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꿀 키워드 점수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만점의 공기청정기 효과가, 여러분이 만약 공기청정기에 대한 블로그를 시작하고 싶으시다면은 반드시 노려야 하는 키워드고요. 그 밑으로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6가지가 쭉 나오는데, 이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노려야 되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숫자로만 보면은 알아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눈에 봐도 알아보기 쉽게 포맷을 조금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포맷을 해줄 거냐면요, 한 달 트래픽부터 해주겠습니다. 홈을 눌러서 여기 보시면은 컨디셔널 포매팅이라고 있어요. 누른 다음에 데이터바 이렇게 해주시고, B를 눌러야 됩니다. B를 눌러서 데이터바 이렇게 포매팅을 해주시고, 전년 대비 상승 역시 포매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포매팅을 해주고, 평균 광고 단가 역시 포매팅, 그 다음에 SEO 꿀 키워드 점수까지 포매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이 굳이 숫자를 보지 않아도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시고, 이 키워드가 지금 어느 정도 인기가 있구나, 어느 정도 광고 단가가 있고 정말 꿀 키워드인지 아닌지, 요즘 핫한지 안 한지 이걸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보통 여기 나와 있는 SEO 꿀 키워드 점수를 보고 많이 판단을 하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앞서 나가는 건 여러분이 직접 여기 있는 키워드들을 구글에 쳐보시는 겁니다. 어떤 웹사이트들이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지 보고, 만약에 너무 기업들 웹사이트가 많으면은 키워드는 경쟁하기가 어려워요. 다른 블로그들이 많으면은 요거는 경쟁할 만하겠다 하고 뛰어드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구글 애드 키워드 플래너를 통해서 여러분만의 꿀 키워드를 찾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블로그를 만들 때 물론 챗GPT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밑작업을 먼저 하시고 숙제를 먼저 하시면은 훨씬 더 블로그 상위 노출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저 성공지식 백과가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